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수 경매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분 경매부터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지분 경매는 제일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장 지분 경매하는 데에 보면은 그 적이죠. 오늘도 우리 먼저 번에 제가 지분 경매를 16분의 9 지분 경매를 34%까지 떨어진 게 있어갖고 그거를 추천을 했었는데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입찰에 들어갔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와서 아깝게 1등은 했는데 놓쳤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방법이 어떤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유 지분을 입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원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그 가격에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법원에서 누가 낙찰자가 있었을 때 거수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공유자로서 먼저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서류로 밝혀가지고 미리 그런 공유자가 신청하고 있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둘 다 당일날 법원에 나와야 되고 법원에 나올 때는 입찰 보증금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실수를 하냐면 서류로 공유자 매수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공유자가 법원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하거든요. 입찰을 안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 사건 자체를 부르지를 않아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놨는데 뭐 타경 매포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부를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겁니다. 왜? 입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아무도 안 부르네 뭐 잘못됐나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서류를 했을 때 실수인데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유찰돼서 다음번에 다시 나왔을 때는 먼저 번에 서류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아무 입찰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아예 법원에서 부르지 않잖아요. 그 사건을 부르지 않으면 그때 다 끝날 때 가서 재판장에다가 제가 건 타경 몇몇 호를 지분권자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끔 되면 아무도 낙찰받은 사람이면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최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저가로 당신이 했으니까 이 매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저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집에 왔다가 다음번에 다시 갔을 때는 그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번 사용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공유자 우선 매수를 사용할 수 없든 이미 사용한 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공유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면 돼요. 누가 낙찰자가 있을 때 손들고 나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됩니다. 이거는 당일날 하는 거고 서류로 하는 방법은 서류를 했으면 아무도 입찰자가 없어도 반드시 최저 가격으로 낙찰하는 것을 입찰을 해놓고 와야지 된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방법 중에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강릉시 회산동에 2020 타경 30890 강제경매입니다. 여기 보시면 3억 1,900이 있고 2억 1,000, 2억 3천 있고 1억 5,600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게 1억 7,500에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공유자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 공유자 우선 매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시오. 2022년 7월 12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죠. 언제? 2022년 7월 12일 날. 그러면 신건이 언제 시작했죠? 12월 19일 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일찌감치 해놓은 겁니다. 일찌감치 했는데 이게를
이 사람이 낙찰을 받지 않은 게 이거 서류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먼저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죠? 2월 3일 날 공유자 매수 신청 또 해놨죠. 언제죠? 2월 6일이죠. 2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또 한 겁니다.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이건 왜? 또 낙찰을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신고한 사람도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상속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서류로 공유자 매수 신청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 자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서류로 공유자 매수 신청하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다가 아무도 제가 본 게 한 명인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더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고 했던 것인지 공유자 이 한 명이 입찰을 했죠. 얼마에? 1억 7,500만 원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은 걸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 7,500으로 해갖고 여기에 한 명으로 해갖고 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명이 1억 7,500만 원에 입찰이 들어간 겁니다. 1억 7,5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공유자가 나서 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많이 그 여러 가지로 좀 아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보면 3월 2일, 3월 7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죠. 3월 2일, 3월 7일. 그러니까 3월 2일, 3월 7일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두 명이 또 같이 했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